안녕하세요. 리소르트입니다. 이동평균선은 트레이더들 사이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보조지표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직관적인 분석 방법인 평균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사랑을 받고 있죠. 평균은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분석 방법입니다. 시험을 보고 꼭 확인하는 것은 평균이죠. 평균이란 내 점수랑 비교하여 나의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기준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가격에서의 평균인 이동평균선도 똑같습니다. 본 영상에서는 트레이딩을 하는 데 있어서 추세의 기준점이 되는 이동평균선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동평균선이란 무엇인지 알아봐야겠죠. 이동평균선은 최근 가격들의 평균을 나타냅니다. 이동평균선에서 이동이란 부분은 최근 가격에 대해서만 평균을 보여준다는 뜻이죠. 즉 모든 가격에 대한 평균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이동평균선은 가격의 추세를 보여주는 데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지표입니다. 당연하게 와닿으실 평균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면 상승 추세이며 평균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면 하락 추세라는 부분들이 있겠네요. 가격이 추세를 따른다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 트레이딩을 하는 데에는 추세 분석이 필수적입니다. 이 때문에 추세를 정의해주는 이동평균선은 트레이더들 사이에서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죠. 또 지지,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을 보여줍니다. 본 영상에서 다룰 기능은 아니지만 이동평균선은 추세선, 수평선과 같이 가격이 튕겨나가는 작용을 보입니다. 이동평균선을 나타내는 식입니다. 이동평균선은 기본적으로 캔들의 종가를 이용하여 만들어집니다. 또한 특이하게 주기라는 저희가 직접 설정해야 되는 부분이 등장하는데 주기란 얼마나 최근 값들을 이용할 것이냐 라는 부분을 보여줍니다. 즉 20주기 이동평균선이라면 최근 20개의 캔들의 종가이고 50주기 이동평균선이라면 최근 50개의 캔들의 종가에 대한 평균값입니다. 초록색 선이 가격을 나타낸다면 가격의 주기만큼의 평균이 이동평균선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평균은 이와 같이 점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당연히 50개의 가격 또는 20개의 가격에 대한 평균은 한 개의 가격을 나타내며 현재 가격과 다르게 되죠. 이러한 성질 때문에 현재 가격과 평균 가격을 비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개의 캔들이 갱신될 때마다 이동평균선도 최근 가격에 대하여 나타냅니다. 즉 최근 20개 또는 50개의 캔들에 대한 평균으로 지속적으로 갱신되는 것이죠. 연속적으로 차트가 만들어지면 이와 같이 이동평균선도 연속적으로 차트에 찍힐 것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연속적인 곡선으로 이어주면 이동평균선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점들을 빼면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며 실제 차트에서는 이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되죠. 트레이딩뷰에서 이동평균선을 적용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점이 아닌 연속된 값들로 나타나죠. 좀 전에 저인 이동평균선은 주기라는 사용자가 직접 변경할 수 있는 변수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만약 주기를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원래 50주기였던 차트를 20주기로 줄여보았습니다. 그럼 이와 같이 캔들에 덧붙어 있는 민감한 이동평균선이 만들어집니다. 즉 50주기에는 최근값이 영향을 적게 주는 반면 20주기에는 최근값이 영향을 크게 줘 현재 가격과 이동평균선이 좀 더 붙어 있게 되죠. 장기 이동평균선과 단기 이동평균선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한눈에 봐도 밑에 20주기 이동평균선을 적용했을 때의 곡선이 좀 더 많이 움직인다는 점을 보실 수 있습니다. 즉 현재 가격에 민감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반대로 노이즈가 많다라는 단점이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이동평균선의 주요 기능은 현재 가격의 추세를 정의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즉 현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지 하락하고 있는지 기준점을 제시하는 것이죠. 가격이 평균적으로 상승할 때는 평균이 상승하고 현재 가격이 평균보다 높습니다. 점수의 예시로 생각해보면 내가 공부를 잘한다면 당연히 평균 점수보다 나의 점수가 높아야겠죠. 반대로 가격이 평균적으로 하락할 때에는 평균이 하락하고 현재 가격이 평균보다 낮습니다. 반대의 예시로 공부를 못한다면 나의 점수는 평균보다 낮을 것입니다. 실제 차트의 예시입니다. 가격이 상승할 때에는 가격이 대체로 이동평균선 위에 위치한다는 점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격이 하락 추세에 있을 때에는 가격이 대체로 이동평균선 아래에 있다는 점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단순한 규칙으로 가격의 추세를 분석할 수 있는 것이죠. 또 다른 이동평균선의 사용법은 지지 및 저항의 기준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한 가격의 이동평균선에 부딪히자마자 반등 또는 반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지지받는다 또는 저항을 받는다 라고 말하죠. 대체로 가격이 상승할 때에는 이동평균선의 지지를 받으며 가격이 하락할 때에는 이동평균선의 저항을 받습니다. 실제 차트에서의 지지 및 저항의 예시입니다. 위에서 표시한 것처럼 가격이 하락할 때에는 이동평균선에 대하여 저항을 받고 추가 하락합니다.
반대로 가격이 상승할 때에는 이동평균선에 대하여 지지를 받고 추가 상승을 합니다. 지지와 저항을 이용한 트레이딩 방법은 많이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사용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는 방법입니다. 추후 영상에서 이동평균선의 지지와 저항에 대하여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론입니다. 이동평균선을 트레이딩에 이용하는 방법 3가지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가격과 이동평균선의 배치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미 앞에서 한번 소개시켜 드린 방법이지만 다시 한번 차근차근 알아보죠. 또 이동평균선의 각도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평균이 상승할 때에는 대체로 상승 추세이며 평균이 하락할 때에는 대체로 하락 추세를 보입니다. 따라서 트레이딩을 이러한 성질을 이용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동평균선들의 배치를 이용합니다. 지금까지는 가격과 이동평균선 2가지만 이용했다면 이번에는 2개 또는 2개 이상의 이동평균선을 이용하여 이동평균선들끼리의 배열을 이용합니다. 장기 이동평균선보다 단기 이동평균선이 현재 가격과 비슷하기 때문에 단기 이동평균선을 가격처럼 이용하면 되겠죠. 이제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격과 이동평균선의 배치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초록색 선은 가격을, 빨간색 선은 이동평균선을 나타냅니다. 간단하게 가격이 이동평균선 위에 있으면 상승 추세라고 정의하는 방법이죠. 반대로 가격이 이동평균선 아래에 있으면 하락 추세라고 정의해야 합니다. 매우 단순하지만 평균이랑 현재 가격이랑 비교하는 만큼 굉장히 직관적이고 실생활에서도 사용될 만큼 논리적이죠. 실제 예시에 적용을 해보면 이와 같습니다. 가격이 상승 추세에 있을 때에는 가격이 이동평균선 위에 위치하게 되죠. 이와 같이 한번 상승 추세를 타게 되면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는 점을 눈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하락 추세를 정의할 때도 똑같습니다. 가격이 이동평균선 아래에 있을 때에는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한다는 점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의 성질을 트레이딩에 이용하면 되겠죠. 다음 알아볼 방법은 이동평균선의 각도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이것 또한 단순하게 이동평균선이 상승, 양의 각도를 가지고 있으면 상승 추세라고 정의하는 방법입니다. 반대로 이동평균선이 하락, 음의 각도를 가지고 있으면 하락 추세라고 정의할 수 있죠. 이동평균선의 각도에 대한 상승 추세를 실제 차트에서 정의해보면 이와 같습니다. 이동평균선의 각도가 상승하고 있으면 상승 추세라고 정의하는 거죠. 그리고 상승 추세가 한번 발생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락 추세도 똑같습니다. 이동평균선이 하락하고 있으면 하락 추세라고 정의하게 되죠. 하락 추세의 경우 첫 번째로 소개시켜드린 가격과 이동평균선의 배열과 매우 다른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종목 및 자산별로 어떤 추세를 정의하는 방법을 이용하는지에 따라 수익률이 극명하게 차이나게 되죠. 마지막으로 알아볼 이동평균선 이용 방법은 2개 이상의 이동평균선들의 배열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여기에 장기 이동평균선 1개를 더 추가해 장기 이동평균선과 단기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비교합니다. 가격과 이동평균선을 배열하는 것과 똑같다고 보시면 되죠. 즉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 위에 있으면 상승 추세라고 정의합니다. 반대로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 아래에 있으면 하락 추세라고 정의합니다. 다소 헷갈리실 수 있어 다시 정리하자면 상승 추세를 정의할 때에는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보다 커야 합니다. 반대로 하락 추세를 정의할 때는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보다 작아야 합니다. 단기 이동평균선이 더 민감하게 움직인다는 점을 이용한다는 개념으로 단기 추세와 장기 추세를 비교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차트에서 보면 이와 같습니다. 단기 이동평균선인 빨간색 선이 장기 이동평균선인 주황색 선 위에 있을 경우 상승 추세라고 정의하는 것이죠. 반대로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 아래에 있을 경우에는 하락 추세라고 정의합니다. 본 영상의 내용을 다 잊으셔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하는 것은 가격은 추세라는 성분이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요즘 핫한 데이터 사이언스에 대한 부분을 보셔도 트렌드와 시즈널리티, 한국어로는 추세와 반복성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본 영상에서는 추세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다뤄보았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가격이 상승 추세에 있을 때는 매수 진입만을 하며 가격이 하락 추세에 있을 때는 매도 진입만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 예시를 통하여 상승 추세에서는 가격이 상승을 추가적으로 많이 하며 하락 추세에서는 가격이 하락을 추가적으로 많이 한다는 점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럼 느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트레이딩에서도 실제로 이용하셔야 하는 겁니다. 다만 본 영상에서는 진입을 하는 방법을 소개시켜드리진 않았습니다. 따라서 본 영상에서는 추세를 구분하는 방법을 가져가시고 추후 영상에서 가격의 반복성을 이용하여 진입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트레이더들 사이에서 가장 사랑받는 보조지표인 이동평균선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이동평균선을 이용하여 추세 분석하는 방법 3가지를 알아보았고요. 물론 이동평균선을 이용하여 거래를 진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진입하는 방법보다는 중요한 것은 추세 분석이기 때문에 이동평균선을 이용한 추세 분석 방법을 다뤄보았습니다. 추후 영상에서는 보다 다양한 트레이딩 전략을 만드는 방법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소루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